다음은 낙동강 전투에 대해서 기적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남과 북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선입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낙동강 전투를 워크라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워크 장군이 마지막 결사항쟁을 하는 전투가 바로 낙동강 전투였다. 그래서 stand or die, 죽음으로써 진실을 사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표명했던 것이 바로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김일성이는 왜 D-Day를 6월 25일로 잡았을까? 그는 판문점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00km입니다. 하루에 10km씩 점령을 하면 50일이면 점령이 가능하고 그 50일 되는 날이 8월 15일이니까 그래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남북 통일을 선언하려고 부산에서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인민군은 죽지 않는 사기로 낙동강 전술을 넘어야 하고 또 아군의 입장에서는 낙동강 전술가 무너지면 적화되는 것이고 그런 긴박한 전투가 바로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유엔군은 이미 부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유엔군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은 바로 전투기를 사용하는 게였는데 7월 8월이 한국의 장마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흐려서 전투기가 뜬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8월 15일이 지나고 8월 16일 날 B-29 폭격기가 98대가 뜹니다. 놀랍게도 비행기가 뜨면서 구름이 싹 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민군 진지가 확실하게 보여서 그때 960톤을 완전히 폭발을 시키면서 낙동강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해군이 북한과 싸워서 첫 승리를 했던 전투가 대한해협전투입니다. 이때 공을 세웠던 전투함이 이 배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입니다. 이 백두산함인데 이 백두산함은 해군이 배품을 수집하고 또 가족들이 뜨개질을 해서 그래서 모은 돈이 15,000불 그리고 국가에서 45,000불 해서 60,000불로 미국에서 사들여온 배입니다. 근데 전쟁이 났을 때 766 특수부대가 후반을 교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후방을 교란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부산으로 들어올 때 이 진입로를 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울산 근해에서 민간인을 가장해서 잠복하고 있는 이 인민 766 부대 특수요원들을 이 백두산함이 객침을 시킵니다. 이 객침을 만약에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유엔군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길도 어려웠을 것이고 6.25 전쟁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인데 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승리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결행되는데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2시간 안에 객침시키지 못하면 유엔군은 뻘바닥에서 인질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이 전략이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은 한 병사와의 대화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메가드 장군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진지를 순회할 때에 어느 병사가 진지를 사수하고 있는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메가드 장군은 기간은 왜 후퇴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병사는 죽어도 진지를 사수하겠습니다.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진지를 사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그럼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했더니 싸울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가견한 그 계리를 보면서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전투 전략가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찬성한 전략가들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사와의 대화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았다고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공도 있고 사도 있고, 그러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고국을 들어보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비운의 운명으로 가셨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가운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이러다가는 3차 대계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스탈린이 휴전협정을 먼저 제의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도 휴전협정에 동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하고 북한의 남일 대표가 휴전협정에 조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이때 휴전협정을 조인하게 되면 또 통일로 가는 길목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이왕 희생을 치른 길이라면 통일로 매듭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강인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갈등 관계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원래 휴전협정의 가장 큰 이슈는 포로 교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공 포로를 석방해버립니다. 27,389명을 석방해버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엔군 입장에서는 이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군과 소련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맺은 조약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놓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고, 안보 문제는 미국의 우상 밑에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지만 뒤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지도자의 고뇌 속에 이러한 지도 능력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입니다. 이 배에 정원이 60명을 태울 수 있는데 선원이 그때 47명, 그러면 더 태울 수 있는 사람은 13명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비난민 13명을 태울 수 있는데 여기에 비난민을 몇 명을 태우느냐? 14,000명을 태웁니다. 1,000배가 넘는 숫자를 태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는 도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신생아 5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12월 22일 날 흥남에서 출발해서 거제 장승포항에 25일 날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크리스마스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3일 동안에 있었던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3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승리적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6.25 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종군 작가가 하늘에 날아가는 전투기를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을 필름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6.25 때 평양 상공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전투기는 어디를 날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전투기가 흥남을 날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평화대사들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한 어느 분, 그분이 이 6.25 전쟁사를 기록하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전쟁사를 기록을 하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흥남 전투였다는 겁니다. 왜 유엔군이 그처럼 그 많은 폭격을 가했으며 그리고 흥남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남 전투가 왜 이렇게 치열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은 흥남 감옥소에 계시는 문수명 선생님을 구출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흥남 전투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유엔군이 이렇게 참전하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대가가 바로 문수명 스님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국 전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수명 스님이 하루만 더 있어도 어쩌면 공산군에 의해서 사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이었는데 그때 정말 유엔군이 구사일생으로 문수명 스님을 구출하는 작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문수명 스님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문명의 중심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축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길목에 우리는 6.25라고 하는 민족적 순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시 통일로 가는 길목에 우리의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신력과 희망을 가지는 통일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